네. 한일전 분위기 물씬 납니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저녁 7시 20분 일본 요코하마 니슨 구기장에서 80번째 한일전이 치러집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 원정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2011년 8월 삿포로 이후 10년 만에 친선전이 열리면서 팬들의 기대도 양측 선수들의 각오도 상당한데요. 자, 오늘 경기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볼 왜 안 쓰십니까? 머리가 눌릴 것 같아요. 이미 눌려 있는데 뭘? 그러기도 하고 제가 좀 사실 좀 머리가 커가지고 잘 안 들어가죠. 너무 작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박문성 해설위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박펠레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죠? 예측이 거의 틀리는데 참고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그 당선 전에도 그 전이었나요? 힐러리 그때도 대통령 쪽에 예측을 힐러리를 했는데. 했고 이번에는 제가 트럼프를 그 윤여정 배우의 그 수상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 원래 사실 노미네이트도 안 된다라고 이미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다른 곳에서 했는데 미나리 영화를 봤는데 네.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번 경기가 80번째 한일전입니다. 위원님 개인적으로 역대 한일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98 프랑스 월드컵 이민성. 이민성 후지산이 무너집니다를 기억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도쿄에 제가 직접 가서 봤던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앞두고 처음 왔을 때 예. 처음으로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이제 현장 가서 이렇게 좀 파악하려고 갔던 경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일전이었거든요, 도쿄. 예. 제가 그때 봤던 그 경기가 굉장히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혹시 뭐 결과는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었던 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예. 최종 왜냐하면 이제 평가전이었고 그때 막 월드컵 이런 거여서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다른 것보다도 박지성 선수의 그 산책 세레모니 있지 않습니까? 사이타마. 예, 사이타마. 예. 일본이 그때 월드컵 출정식을 앞두고 우리가 열린 제대로 경기였는데. 물을 뿌려줬죠. 그러니까요. 자, 지금 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국가 간의 이동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한일전에 대해서도 양국 팬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친선전이 열리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A매치 데이에 A매치를 치르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A매치 치르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데가 이제 그 평가전을 치릅니다. 아니면 뭐 유로 예선이라든지 월드컵 예선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월드컵 2차 예선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예. 월드컵이 내년인데 최종 예선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2차 예선이 5월 말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이제 한 곳에서 모여서 치러요. 원래는 홈과 원정을 오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2차 예선이 현재 우리가 지금 조 2위인데 1위를 해야지 최종 예선 직행을 하거든요. 2위 하게 되면 이제 와일드카드를 따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리허설을 할 수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거죠. 그건 알겠는데 왜 일본이냐.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일본가?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A매치 평가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일단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평가전을 해서 서로가 오고 가는 걸 못해요, 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이제 올림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문제없이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일본이 제안을 했고 우리도 좀 그거는 분명히 좀 부담스럽지만 A매치가 계속 안 돼 있었고 상대 잡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 일본 정도면 좋다. 잘 됐다. 한 건데 사실 우려는 저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해 11월에 유럽 오스트리아 원정 갔을 때 확진자가 스텝까지 포함해서 10명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건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니 그 조금 더 그 좀 자세히 들어가서 일본의 도쿄올림픽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으로 좀 치르겠다 일본의 입장이긴 하거든요. 이번 한일전이. 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의 반발 여론이 우리나라 내에서도 있는데 좀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피할 수 있었으면 피하는 게 좋았겠죠. 다른 상대를 더 좋은 상대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결정이 난 상태니까 지금은 앞으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내일 이제 오늘 경기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뭐 버블 방역 포함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좀 더 그런 거 뭐였냐 원래 이제 관중을 5천 명만 받기로 했다가 10,000명으로 늘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꾸 이제 자기네들이 도쿄올림픽을 하는데 문제 없다. 우리는 관중이 있어도 할 수 있다라고 그걸 하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10,000명까지 늘렸다는 거예요. 예. 사실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차피 우리 가 있고 오늘 또 저녁에 경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역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안에는 아무래도 좀 돈적인 부분도 있죠. 지금 뭐 A매치가 계속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우리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그 국가대표와 올림픽 대표팀의 스페셜 매치 사실 그건 A 매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자체 평가전. 이거 말고는 이제 오스트리아로 가서 2번 평가전 한 게 A 매치의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이러면 대한축구협회가 돌아가는 게 사실 국가대표팀에 의한 수입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를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아 그렇죠. 또 실제로 뭐 월드컵 예선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자 오늘 열리는 경기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친선전이 이제 10년 만입니다. 그렇죠. 중간에 다른 경기는 있었죠. 그렇죠. 동아시안컵이라는. 예. 한일전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친선전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한일전을 정기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일 정기정. 그래서 항상 뭐 한 1, 2년에 한 번씩 꼭 만났던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2000년이 넘어가고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우리가 이제 뭐 4강도 가고 그다음에 뭐 일본도 이제 올림픽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고 이러면서 두 나라가 어떤 그렇게 경쟁을 하거나 하는 것보단 더 센 또 유럽 뭐 남미 이런 팀들과 더 경기를 하자. 그래서 그런 정기적인 평가전은 이제 조금 잘 하지 않고 남미나 유럽의 팀들과 경기를 더 많이 하려다 보니까 정기적인 친선전은 좀 없어졌죠. 물론 하지만 또 거기 뭐 동아시아 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선 평가전이 없어진 거지 다른 대회는 계속 있습니다. 자 5090번님께서 두 분 알러풋 끝나고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슬라생에서 재회해서 기쁩니다. 달수 형님 제발 0대5로 우리가 진다고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네 저요. 아니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미리 좀 여쭤볼게요. 원래 끝에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과요? 오늘? 집니다. 이겼다 오늘. 오늘 결과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사실 모든 건 다 결과를 좀 다 뚜껑을 열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본이 아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뭔가 보여주고 싶으려고 하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 이번 경기가 평가전이 끝나면 5일 뒤에 몽골과의 월드컵 2차 예선전을 해야 돼요. 5일 뒤에 바로 있습니까? 우리는 이번 평가전 이거 하나 하고 끝나는 거고 그들은 평가전 다음에 실제로 타이틀이 걸려있는 월드컵 예선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 보면 미나미노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리버풀에 있다가 사우스햄튼으로 갔는데 그렇죠. 뭐 이런 선수라든지 유럽에서 뛰는 9명을 전부 불러들였어요. 그럼 거의 최정예 멤버인데요. 최정예입니다. 최정예 멤버.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뭐 이재성, 황인범, 혹은 뭐 중국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손준호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객관적인 차이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도 발렌시아의 이강인이라든지 프라이브루크의 정우영 선수 같은 선수들이 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일전은 그냥 너네들이 50 갖고 있어? 우리도 50 갖고 있어. 부닥쳐봐. 이렇게만 끝나진 않아요. 전력으로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어제 그 일본의 주장이 요시다가 인터뷰를 한 거 봤더니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한일전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여기 이 경기가 주는 긴장감이나 텐션이 워낙 높아서 이 라이벌의식에 대해서는 뭐 하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사실 더 하잖아요. 그렇죠. 더 하기 때문에 지금 멤버는 좀 그럴 수 있지만 결과는 좀 더 모를 수는 있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저 박문성 해설위원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긴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길 것 같습니다. 자, 뭐 알러풋에서 저와 매주 방송했는데 혹시 뭐 알러풋 시즌 2가 만들어진다면 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뭐 여기도 그렇고 뭐 알러풋으로 다 매일매일 어떻게 불러주시면 매일매일 올게요. 너무 가식인데. 아까도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한일전이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선수들에게. 어떤 각오로 뜁니까 한일전?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세대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온도 차이가. 세대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가 좀 있는 베테랑들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예. 아유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죠.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겨야 돼요. 저는 무조건 이길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금 이제 좀 젊어질수록 일본이요? 뭐 평가전이죠 뭐. 이게 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예.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일본도 우리가 여러 싸울 수 있는 여러 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좀 있고 예.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본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한일전이 갖고 있는 그 텐션들은 다 갖고 있죠. 예. 그 자꾸 알러풋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알러풋 할 때 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같이 방송을 한일전 특집을 했었는데 그때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 일본 내 반응은 어떠냐라고 여쭤보니까 한국만큼 심하진 않다. 그 열기가. 맞아요. 실제로 현지에서 중계했을 때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한일전에 다른 감정들과 역사 의식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사실. 예.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당연히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던지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그냥 축구적으로만 다가와요. 축구적으로만. 그래서 약간 두 가지 느낌인데 하나는 예전에 축구적으로 우리한테 당했던 거 있죠. 예. 사실 최근에 5번의 맞대결은 2승 1무 2패로 똑같아요. 하지만 역대전적에서 차이가 많죠. 역대전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한테 축구 안 됐었는데 요즘은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응원을 좀 막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들도 이제 약간 좀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좀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인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선수 손흥민 이번에 계속 그들 손흥민 얘기하는데 그럼요. 그런 유럽에서 지금 탑급으로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국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을 이기고 싶어하는 이런 성향들이 강하죠. 굉장히 축구적으로만 좀 많이 보는군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조금 달라요.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아름지은 아빠님께서는 지면 대역죄인 되는 분위기니까 서로 꺼리는 거 아닐까요?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일본 내에서 감독들이 한일전 굉장히 꺼린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얘기는 예를 들면 그거 일본 감독이어야 되는데 일본도 한동안 상당히 그 외국인 지도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식이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축구적으로 많이 다가갔을 거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한일전이 갖고 있는 건 듣겠죠.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9676번님, 박문성 위원님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곧고 당찬 시원한 해설과 방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목적이 있었네요. 축구공 주세요. 우리 아이 선물 하나 주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자, 축구공 받을 수 있는 방법 이제부터 퀴즈 드립니다. 자, 본격 슬라생 문자창 CPR 프로젝트 정답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한일전에 걸맞는 특별 선물 축구공 준비했는데요. 잘 듣고 문제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역대 한일전에서 가장 많이 골을 넣은 선수는 누구일까요? 자, 퀴즈 맞춰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서 축구공을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은 주간식입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박문성 의원님 힌트 혹시 하나 가능하십니까? 차두리 아빠죠. 와, 너무 대놓고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일단 힌트 아주 직설적으로 나갔고 자, 오늘 정답은 차두리 아빠 성함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무슨 미사일 발사하듯이 이렇게. 자, 축구공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야, 오늘 제가 유니폼도 입고 악마 뿔을 썼는데 유튜브 인구가 좀 적습니다. 야, 힌트를 드리자마자 진짜 문자창 불나고 있습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요.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 80년대엔 한국이 좀 우위를 보였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10년간의 양국의 또 전적을 비교해보면 호각세예요. 네,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최근 좀 종합을 했을 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한국과 일본 중에 객관적인 실력은 누가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이제 이게 모든 스포츠가 똑같지만은요. 이런 질문 진짜 싫어요. 내가 아니 그게 아니다.
이게 숫자로 해가지고 예를 예. 들면 능력치가 무슨 이게 게임이 아니니까 한국 대표팀은 예를 들어서 뭐 95고 예. 뭐 일본 대표팀은 94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일본이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일본이 되게 쉬운 상대다. 그럼 아니면 우리가 보기는 어렵죠. 중국이 공안증 같은 걸 갖고 있잖아요. 예, 예전에. 예. 그러면 뭐 중국은 우리에게 뭐 승점 자판기였어. 뭐 이렇게 얘기했던 시대는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축구가 굉장히 올라왔고 일본도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예. 어려운 상대인데, 근데 모든 스포츠가 이런 만약에 그 기본적인 객관 전력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한다면 당일 기세, 어떤 집중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감독의 어떤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이 예.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일본은 최근에는 아시아에서 탑급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도 상당히 어려운 상대인 건 맞는데,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는 라이벌 예. 매치이기 때문에 우리 뭐 이거는 유럽 축구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맨체스터 더비가 한번 있었는데 맨시티가 지금 극강의 프리미어리그 선두인데 예. 맨유에게 잡히잖아요. 설명이 잘 안 돼요. 만약에 이거 숫자로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집중력과 흐름과 거기에 또 라이벌 의식과 뭐 이런 라이벌 것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예. 예. 조금 답을 약간 피해 가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약간 교묘하게 피해 가신 느낌이 드는데. 뭐라 그러셨죠? 아니 그 아시아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네. 지금 아시아 최고는 누구라고 좀 생각하세요? 이것도 아시아 어려운 최고요? 질문입니까? 예. 아시아 이란입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 일본, 이란, 호주 이렇게 4강이죠. 4강. 예. 그 네 팀 중에 뭐 누가 우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서 상대성이 또 있으니까. 압도적인 1위가 지금 있나요? 예, 그거는, 예. 네, 압도적인 1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양국 오늘 평가전에서 좀 주목할 만한 선수 한 명씩만 좀 꼽아주시죠. 양국이요. 예. 일단 우리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K리그로만 보면 뭐 이동준 선수가 폼이 워낙 좋아서 기대해 볼 만한데, 아무래도 팬들은 이강인 선수가 예. 지금 이 벤투 감독 체제에서 어느 정도의 보여줄까요? 지금 특히 손흥민이나 앞쪽에 공격수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발렌시아 이강인 선수가 지금 A매치 5경기를 뛰었거든요. 예. 이번에 호출을 했을 때는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줄 것이냐. 지금 발렌시아에서 어려웠던 시간도 있고 지금도 조금 뭐 힘들 때도 있지만 출전 시간은 그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성장한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고요. 일본은 아마 그들은 유럽파들을 거의 다 출전시킬 것 같아요. 정예 멤버. 네네. 거기에 지금 가마다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뭐 미나미노나 뭐 이런 뭐 오사코나 이런 선수들은 다 아실 테니까. 예. 이 가마다라고 하는 선수가 지금 저 분데스리가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예. 이 친구가 약간 조금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천사님께서는 꿈속에서 한일전 대패했어요. 이번 경기 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100% 치더라고요 하셨는데, 이런 징크스 있는 분들은 오늘은 그냥 조금 좀 일찍 주무시거나 24번 혹은 94.5MHz 보시면서 하루 그냥 좀 무던하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945번님께서는 차두리 아빠 차범 금 하셨는데 땡입니다. 금 아니죠? 아니 그 개인적으로 우리 차두리 아버지와 굉장히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친분이라고 하겠네. 실제로 뵈면 좀 어떠세요? 뭐 저희가 방송이나 이런 거 보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너무 영광스럽게도 차범근 축구대상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이제 같이 이렇게 뵈면 딱 그 축구하고 가족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시구나. 예. 근데 이제 약간 그 뭐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 뭐냐면 축구 얘기를 시작하시면 3시간 이상 하십니다. 그게 좀 힘드십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 3시간을 축구 얘기를 한 자리에서 이동도 안 하고 들으시면 내가 이러다가 오늘 그냥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최고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그렇게 3시간 정도를 저한테 얘기하시더니 문성아 그 2주 뒤에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같이 좀 만나. 누구 했더니 박찬호랑. 와, 그러면 투머치 토크 다 모였네. 그러면 야구와 축구를 3시간씩 들으면 6시간을 들어야 돼. 그래서 저 감독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양쪽 귀에서 피가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정답 보내주시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안 나와요. 네네. 이유가 있습니까?
손흥민 선수 이제 부상이죠. 햄스트링, 햄스트링. 예, 부상인데 물론 다행히 아주 큰 뭐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햄스트링은 다 아시겠지만 근육 쪽 뒷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햄스트링 무조건 쉬어야 돼요. 예. 이거 뭐 수술하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또 장거리 이동하고 이럴 수 없어서 협회랑 토트넘이랑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이제 부르지 않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오지 않았던 선수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손흥민 선수처럼 부상에 대한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예.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자가격리나 아니면 원래는 이제 대표팀이 소집을 요구하면 소속팀은 차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예, 예. 선택할 수 없었는데 피파에서 코로나 시국이 딱 터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로 구단은 대표팀의 차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부한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상, 코로나 이슈로 못 오는 선수들이죠. 예. 자, 지금 YTN 라디오 국장이 이 방송 유튜브 보고 있는데 오늘 동접자 수 이게 뭐냐고 밖에서 지금 핀잔을 줬다고 하는데요. 한 1, 2분 정도 남았는데 제 좀 자리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 한 번만 접속해 주시고요. 여기 동접사 수로 막 자르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가 눈치가 많이 보이는 거죠. 네. 예. 한일전 이후에 대한민국 대표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좀 오래 휴식기를 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말에 이제 월드컵 2차 예선전이 한국에서 예. 지금 이제 최근에 결정됐는데 한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팀들과 이제 우리가 경기를 해야 될 텐데. 북한 쉽지 않은데. 예, 그래서 근데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 다 하니까. 예, 예. 그 일정까지는 이제 조금 좀 휴지기를 갖는다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단답형으로 오늘 스코어 몇 대 몇 누구 승리 예상하십니까? 일본이 3대1로 이깁니다. 자, 한국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긴대.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